네, 보신 대로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얼어붙었습니다. 더 매파적인 신호가 강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 성장주들의 변동도 상당히 컸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 저희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뉴스입니다. 과연 CPI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설마 예상치를 더 빗나갈 정도로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7.5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에 지금 놀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Inflation surges 7.5% on an annual basis, even more than expected and highest since 1982. 이번 CPI 지수에 그렇게 안도감이 조금씩 생기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도감을 다 깨트렸습니다. 네. 바로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7.3%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0.6% 오르면서 역시 시장 전망치였던 0.4%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98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고 풀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식품과 전기 그리고 주거비가 전반적으로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식품 물가는 전년을 기준으로 7%나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전년 동월보다는 27%가량 상승하면서 이런 큰 상승폭을 드러냈는데 자동차와 가구, 가전 제품 등 이런 내구재 가격 상승세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에는 조금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이를 더 부추겼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러 경제학자들은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어제는 시장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금리 인상 한 3-4차례 올해 진행이 될 것이고 3월달에 50bp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또 전망이 연준 내부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안도감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이나 원자재까지 모두 다 지금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묻지마 긴축에 들어가게 될까 연준의 행보에 관심이 더 초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bp와 25bp 사이에서 논쟁이 많이 오가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 제도가 내달 이례적으로 50bp의 기준 금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바트라이드의 나임 아슬라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의 발언도 살펴보자면 마켓워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뜨겁다면서 연준은 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상 7월까지는 금리가 1%포인트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요. 주식 거래자들이 오늘의 수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변동성이 조금 더 강화될 시장에 대비해서 전략을 조금 짜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국채 금리도 어제까지만 해도 1.9%를 조금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1.98%까지 올랐습니다. 네. 빅스텝이 단행이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CME 패드워치에서는 3월달에 50bp 올릴 가능성이 50% 넘게 높아졌습니다.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 증시도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당장 닥친 인플레 공포를 어떻게 또 해지할 수 있는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 주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펠로톤, 네, 펠로톤입니다.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라는 투자 의견도 나오기도 했는데 굉장히 또 만만치 않은 인기 매물로 좀 등장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월가 전문가들 멘트 간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스트리트 보도 내용인데요. Peloton stock star investor Bill Miller considers buying. 이번에 빌 밀러라는 굉장한 전설의 투자자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적 투자자인 빌 밀러가 펠로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면서 주식 매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빌 밀러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요. 이 레그 메이슨 재직 당시에 S&P 500 지수를 15년 연속 웃도는 이익을 내는 펀드사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이번에 펠로톤을 인수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까지 기사는 보도했는데요. 펠로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펠로톤은 전날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최고 재무 책임자인 베리 메카시를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임명한 바 있는데요. 경영진 교체와 함께 펠로톤은 직원의 20%가량인 2,8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빌 밀러도 지금 당장 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대신에 펠로톤의 구독자 가치와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모두에서의 이런 메카시의 확실한 경력에 아주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매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깐깐하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는데 펠로톤이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네, CEO가 사퇴를 했고 코로나 특수가 이제 뭐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경영 위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펠로톤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네,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금 매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빅테크 관심 기업들도 입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펠로톤 쪽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 밀러는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은 있었지만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을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밀러는 우리는 그것에 승부를 걸지 않고 펠로톤의 펀디멘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그는 사실 이번에 예전에 인수를 했던 것에 있어서도 기업 공개 당시에 가격을 밑돌았을 때 그때 매수를 했었고 당시에 최고점에서 팔은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아 나서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빌 밀러뿐만 아니라 JP 모건 쪽에서도 펠로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재밌었던 것은 이 IPO 말고 이런 뭐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 말고도 이 펀디멘털에 집중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운동기구 시장은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JP 모건의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홈트족들을 열광시켰던 네, 펠로톤의 인기가 얼마나 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궁금하네요. 정말 또 어떤 쪽의 인수가 될지 네, 누가 품에 안게 될지 궁금한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 아닐 거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최종적인 또 인수 대상자 네, 주목하면서 펠로톤의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 로블록스 관련해서 오랜만에 뉴스 나왔죠? 네, 맞습니다. 더 스트리트 보도 내용이고요. NFL moves deeper into the metaverse with Roblox game. 이번에 메타버스와 NFL이 합작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기사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미국 프로풋볼 NFL과 제휴해서 NFL 타이쿤이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출시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지 시간 9일 기준 로블록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9.3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는 가상의 장소에서 축구를 즐기는 것 외에도 축구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해 줬는데요. NFL은 연중 내내 가상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고 소비자에게 가상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로블록스의 인기 있는 시뮬레이터 장르를 바탕으로 해서 플레이어들이 NFL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고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합작의 가장 의미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둘 다 로블록스와 NFL 모두 파트너 관계를 맺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NFL 타이쿤은 NFL 달력과 일치하는 가상 라이브 이벤트와 활성화의 호수를 뿌릴 것이라는 기사의 보도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라이브 이벤트가 슈퍼볼에 워낙에 또 미국인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네. 경기가 열리는 13일에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저희 뭐 성악개미 분들도 많이 좀 투자하셨던 특히 변동성 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투자하셨던 주식인데 로블록스 관련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메타버스 붐 다시 한번 일게 될까요? 네, 이 부분까지 한개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여기까지 점검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